인간은 기본적으로 내가 원치 않을 때 머리 쓰는 걸 싫어해요.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야 되는 거죠. 설명을 잘하는 게 단순히 그냥 똑똑하게 말해요 이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접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쉽게 설명하니까 상대방이 머리를 쓸 일이 적고 상대방은 그걸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그럼 나한테 결국 좋고 이런 선순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깔끔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말하기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스피치 코치 이상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모든 건 다 제 생각에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. 똑똑하게 말한다라는 것도 완벽한 정답이 있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. 사람들의 기준 하에 이 정도면 똑똑하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있는데 논리적으로 말한다, 잘 전달한다 이렇게 하죠. 특히나 한국 사회에는 토론 문화가 또 없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그걸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. 모든 것도 다 기술이라고 생각해요.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말하기도 기술입니다. 계속 노력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하는 걸 좋아할까 연구하면은 훈련이 되는 충분한 기술이기 때문에 연습하면 말을 더 잘할 수 있죠. 비언어라고 하는 거는 표정과 제스처인데 표정과 제스처도 언어입니다. 그래서 청각장애인분들 대상으로 수화하지 않습니까?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게 이렇게 표정과 제스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 보면은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정에서부터도 똑부러지게 표정을 잡고 상대방한테 전하는 게 신뢰를 줍니다. 아, 내가 이 사람과 의사소통이 좀 잘 되겠구나. 서로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. 한번 그래서 봐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. 네, 주문이 많아요. 천천히 말씀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첫 번째 디테일이 보이는 게 내가 지금 너한테 전할 게 많다라고 말을 했잖아요. 이렇게 안심시키거나 이 상황을 준비해놔달라 라고만 해도 상대방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정리가 됩니다. 근데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 대표님한테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되게 중요한 게 있다. 이거 처리해야 된다. 이러면서 찾아가게 되지 않습니까? 그럼 그분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생각할 때 머리를 엄청 많이 쓰게 돼요. 그래서 먼저 상대방한테 내가 지금 말할 주제가 무엇이다. 그리고 내가 말할 지금 분량이 많다. 그래서 시간을 내줄 수 있냐. 이런 식으로 동의를 받는 것. 이것도 사람한테 많이 하는 설명 설득법이기도 합니다. 19버거 세트로 3개 주시고요. 스파이시 상하이버거 세트 하나, 에그불고기 세트 하나 주세요. 감자튀김 모두 라지로 주시고요. 세트 음료 중 콜라 하나만 사이다로 주세요. 네, 그리고요. 바닐라 쉐이크 2개, 딸기 쉐이크 1개 주시고요. 치킨 모짜렐라 버거도 세트 말고 단품으로 2개 주세요. 너겟도 6조각짜리 5개 부탁합니다. 이상 끝입니다. 송화라는 캐릭터가 설명을 전 되게 잘했다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. 인간은 모든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때 어떤 순차 배열법을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이 캐릭터가 지금 사용한 방법은 크기 순으로 했어요. 햄버거 세트, 그리고 그 다음에 감자튀김 같은 사이드 메뉴, 그리고 뭐 다른 단품. 근데 이게 뒤죽박죽 섞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? 범주라고 하죠. 사람은 범주를 묶어주면 하나의 정보로 이해를 해요. 근데 범주가 많아지잖아요? 그럼 정보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. 재밌는 거는 인간은 단기 기억이라는 게 있는데 15초에서 20초 내에 정보를 최대 한 7가지 정도밖에 이해를 못 한대요. 그 단기 기억을 인간은 작업 기억이라는 걸 통해서 이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도록 계속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. 근데 지금 이 송화라는 캐릭터는 상대방에게 내용은 많았지만 너가 기억해야 될 범주는 이거야 라고 제가 보기엔 크게 한 3, 4개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훨씬 포스 작업하는 것도 편했겠죠. 이런 예시로 제가 수강자들한테 이렇게 예를 듭니다. 어떤 대표님이 직원에게 상윤 씨 중요한 손님 왔으니까 커피 맛있는 것 좀 사와.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2개로 사오고 치즈케이크 하나 사오고 그리고 카페라떼는 아이스로 한 잔 사오고 그리고 마카롱은 초코로 2개 사오고 아이스티도 하나 사와. 이러면 정신이 없어집니다. 그래서 대표님이 만약에 설명을 잘 하시는 분이었다면 이렇게 하면 좋겠죠. 상윤 씨 음료는 4잔 사와야 돼. 디저트는 3개야. 그리고 머그컵은 하나 사와야 돼. 음료 4잔 중에서 2개는 아메리카노, 하나는 카페라떼, 하나는 아이스티야. 다 아이스야. 그리고 디저트는 치즈케이크 하나, 마카롱 2개 사와줘. 혹시 이해돼? 안 되면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은 그 직원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여러분 직원이어도 대표님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왜 그러냐면 인간의 뇌가 1.4kg 정도가 된대요.
근데 제가 약 70kg이라고 치면은 저의 몸 전체에 한 35분의 1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친구예요. 근데 이 뇌가 저희 전체 몸의 에너지의 칼로리의 22% 정도를 씁니다. 여러분, 남들이 무거운 거 들어달라, 저기까지 뛰어갔다 와라 이러면 싫잖아요. 그 싫은 이유가 칼로리 소모. 칼로리는 생명, 생존이거든요. 근데 머리는 많이 쓰게 되는 건 내 생명을 지금 앗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가 원치 않을 때 머리 쓰는 걸 싫어해요.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야 되는 거죠. 설명을 잘하는 게 단순히 그냥 똑똑하게 말해요 이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접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쉽게 설명하니까 상대방이 머리를 쓸 일이 적고 상대방은 그걸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그럼 나한테 결국 좋고 이런 선순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이 말하기의 역량이 내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친다. 네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할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해서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연결어미라고 하죠. 이런 거 자꾸 이어서 하면은 이건 사실 한 문장이긴 한데 엄청 많은 뜻을 상대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. 그럼 상대가 그걸 해석해야 돼요. 그러니까 머리를 엄청 많이 쓰겠죠?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훈련이 단문입니다. 짧을 단, 그러니까 짧게 문장을 쳐라. 그래서 모든 말을 최대한 짧은 문장으로 끊어서 말하는 겁니다. 지금 이 송아라는 캐릭터로 한번 다시 봐볼까요? 네, 주문이 많아요. 천천히 말씀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3문장으로 끊었어요. 내 주문이 많아요. 천천히 말씀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이거를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내 주문이 많아서 제가 천천히 말해 드릴 건데 그래가지고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말이 좀 길어져요. 그러면 상대방의 핵심을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. 이 훈련을 제일 잘하는 법은 글을 많이 쓰십시오. 문어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. 문어체는 글의 어체입니다. 근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구어체를 많이 쓰거든요. 정갈한 포인트 연습을 할 땐 문어체가 좋아요. 그리고 문어체 연습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구어체 연습을 하면은 배우들 같이 자연스러운 말하기까지 가능해요. 근데 사람들이 보통 스피치 연습을 할 때 말은 자연스럽게 해야지 딱딱하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문어체를 자꾸 기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글과 말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혹시 좀 내가 말을 횡설수설한다, 말을 좀 많이 한다, 빠르게 한다 이러시는 분들 있다면은 글 많이 쓰시면서 녹화하고 녹음하고 자기 말하기 듣고 짧게 쳐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꼭 실전에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단문으로 활용하는 가장 좋은 기법 중에 하나가 쌍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. 쌍괄식이 뭐냐면 앞쪽과 끝쪽의 핵심을 둘 다 똑같이 박아버리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 사람이 처음에 그 의견을 들었을 때 이런 주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러다가 내용을 팍 듣다 보면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. 근데 그러다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습니다 라고 처음 포인트를 그대로 가져와 주면은 그래 이 이야기였지 라고 하면서 스무스하게 넘어가요. 그래서 단문과 이 쌍괄식만 잘해도 업무 보고하는 거 정말 많이 좋아지고 브리핑하는 거, 프레젠테이션도 많이 깔쌈해집니다. 여러분들은 데스크탑이던가 노트북 바탕화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? 정리가 잘 되어 있으신가요? 어떤 분들은 폴더화로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맞을 것처럼 정리가 아예 안 되어 있는 그런 분들 있으시죠? 근데 아무래도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폴더들이 다른 사람한테 내 컴퓨터 들어가서 작업 좀 해줘라고 할 때 훨씬 더 작업이 잘 되고 전달이 잘 될 겁니다. 그럼 이 전미도가 연기했던 송아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봐보죠. 19버거 세트로 3개 주시고요. 스파이시 상알버거 세트 하나, 에그불고기 세트 하나 주세요. 여기서 지금 햄버거 세트라고 하는 분류 범주 애들만 첫 번째로 거론을 했죠. 감자튀김 모두 라지로 주시고요. 세트 음료 중 콜라 하나만 사이다로 주세요. 감자튀김과 그리고 세트 중 음료 하나. 얘네가 각 버거 세트보다 더 낮은 카테고리잖아요. 그런 식으로 범주를 나눠주는 겁니다. 그러면 사람은 연상하는 동물이거든요. 이걸 그림으로 이미지를 그리게 돼요. 제일 큰 폴더, 제일 큰 카테고리. 오케이. 그거 안에서 이거. 이런 거구나. 이렇게 빨리빨리 이해하게 돼요. 그러면 듣는 이가 뭐 한다? 머리 쓸 일이 적어진다. 가장 빠르게 똑똑하고 깔끔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단문과 쌍괄식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말하면 상대방한테 머리를 안 쓰게 하기 때문에 호감이 일어나요.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행복하고 싶어 하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자꾸 어려운 걸 시키고 어려운 말을 시켜서 나의 스트레스를 준다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말을 하면, 즉 내가 정리해서 말을 잘하면 상대방이 머리를 쓸 일이 줄어듭니다.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배려라고 부르기도 해요. 단순히 논리성으로 수학적인 말하기가 전혀 아니고요. 그래서 말을 깔끔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아요. 이걸 어떻게 좀 더 쉽게 전할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깔끔한 말하기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
자존감하고도 연관되겠죠. 아, 나도 말을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. 나 기죽을 필요 없는 거구나. 이러면서 삶이 훨씬 더 가뿐해지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그런 것이 설명을 잘하고 설득을 잘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.